미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미용기기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소모품 수요까지 함께 오르면서 네. 매출도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보톡스나 이러한 필러와 같은 시술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관련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톨리눔 톡신 제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휴젤, 지난 2022년 상장 폐지설과 관련한 공시에 대해서 재공시된 바가 있어서 이 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공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난 2022년 7월 블룸버그 통신은 사모펀드 CBC그룹이 휴젤의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모색하기 위해 고문들과 예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젤을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한 이후 홍콩에서 재상장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9일이 이 공시에 대한 재공시 답변일로 휴젤은 상장 폐지 계획에 대해 최대 주주로부터 당사의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거나 확정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휴젤 관계자는 이 상장 폐지 이슈에 대해서 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확정된 시한이 없다면서 이 긍정과 부정이 아닌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CBC그룹이 휴젤을 인수하고 이런 한국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나온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요. 먼저 해외에서 더 많은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 자진 상장 폐지를 굳이 추진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또 장기적으로 국내 우량 기업이 해외로 이전 상장하는 것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자진 상장 폐지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전형적인 자진 상장 폐지 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하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공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CBC그룹이 휴젤 인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은 블룸버그의 정보를 흘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한 CBC그룹이 이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장 폐지는 좀 썰에 불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영향이 끼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자금 측면에서 굉장히 큰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 상장 폐지를 위해서는 최대 주주가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CBC그룹은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로 휴젤의 최대 주주인 다국적 컨소시엄 아프로디테 홀딩스의 공동 최대 주주 중 하나인데요. CBC그룹은 휴젤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GS그룹과 또 중동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 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IMM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를 했고요. 또 이들 연합은 아프로디테 에퀴지션 홀딩스를 통해서 휴젤 지분 43.24%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통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CBC그룹이 휴젤의 100%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액 주주의 지분, 현재 알려진 바로는 44.54%를 공개 매수를 통해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자금은 현재 7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CBC그룹은 상장 폐지에 앞서서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다발라 그리고 GS, IMM 인베스트먼트 연합 간의 의견도 조율해야 한다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금 마련뿐만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넘어야 할 산이 하나가 더 있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이 보톨리눔 톡신 제제 생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인 만큼 이 수출하거나 또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자부 측은 협의만 제대로 된다면 외국 기업의 인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입장인데요. 이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 자체를 다 막지는 않는다면서 산자부와 협의를 통해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보호 조항들을 설치해야만 인수를 허가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초 약속했던 보호 조치 부분들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고 또 원상 회복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다가 기술 유출 방지라는 정말 그런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공시를 살펴봤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공시도 나왔다고요? 네, 요즘 계속해서 화장품 또 이런 미용기기 업체들 계속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휴젤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난 7일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95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6% 증가한 424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70억 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는데 호실적의 영향 역시나 좀 해외 매출의 증가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BNK 투자증권에 따르면요. 이번 휴젤의 호실적에는 수출 확대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에서 톡신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 톡신 매출이 전년 대비 62% 성장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필러 매출 역시 중국과 비주류 국가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23.1% 성장을 하는 등 수출이 전체 외형 성장세를 견인한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교보증권에서는 휴젤이 판관비를 줄이면서 영업이익 확대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휴젤은 이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절취와 관련해서 메디톡스와의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줄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휴젤은 기대했던 대로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결정에서 승소를 하면서 균주 관련 불확실성을 일부 제거했다고 밝혔고요. 또 기존에는 분기당 35억에서 40억 원이 인식되던 이러한 소송 관련 비용도 2분기에는 20억 원 이하로 잡히는 등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송을 통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예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함께 비용 절감에 또 함께 기여하면서 이런 실적까지도 기여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를 넘어서 하반기까지의 전망 좀 좋다고 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증권가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중국향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3분기에도 톡신 아태 지역 매출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이에 반해서 북미와 남미 매출은 35% 줄어든 7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주가 상승으로 고평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있지만은 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이 내년 PER이 18.8배에 불과한 상태라면서 목표 주가 35만 원을 유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휴젤은 지난 7월이죠. 이 미국 진출을 위해서 톡신 파트너사인 베네브와 손잡고 영업과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교보증권에 따르면은 가장 최근에 미국에 출시된 톡신 제품인 레반스의 닥시피는요, 이 출시 후에 첫 4분기 동안 우리 돈으로 약 977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면서 향후 이 미국 톡신 파트너사인 베네브의 성과에 주목을 해보자 이러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24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3,697억 원, 3,67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5% 상승
상승한 1,490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 가장 많은 국가 출하 승인 건수를 기록한 업체가 휴젤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또 향후 매출을 가늠하는 데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휴젤의 기업 공시 2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의 공시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7월 블룸버그 통신은 사모펀드 CBC그룹이 휴젤의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모색하기 위해 고문들과 예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젤을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한 이후 홍콩에서 재상장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9일이 이 공시에 대한 재공시 답변일로 휴젤은 현재까지 9차례 공시를 통해 상장 폐지 계획에 대해 최대 주주로부터 당사의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